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황혼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때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 뭐 노인 문제에 관한 이슈가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황혼이혼은 예전부터 생겼고 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80세? 80세 때도 본 것 같아요. 이혼하시겠다고 결정하시는 분을.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80대 같지는 않으세요. 진짜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젊으시고, 그래서 아직도 막 창창하고 팔팔하셔서 남은 생을 내가 내일 죽더라도 이혼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황혼이혼, 내가 내일 죽어도 오늘은 싱글로 살고 싶다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어떤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황혼이혼의 정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뭐 법률상 개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황혼이혼이라는 거는 보통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한 부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다 키우고 독립을 시키고 손주까지 본 경우가 대부분 많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빨리 결혼하시면 한 50대 후반 되죠. 요즘에는 70대,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40년, 50년이 된 부부도 이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자, 이렇게 자녀를 다 키우고 내가 30년 동안 이 집에 시집 와서, 어머님들 표현이 그래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별별 고생을 다 하고 내가 자식까지 다 키우고 했으니 이제는 내 삶을 찾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가 많죠. 물론 저는 이제 반대되는 경우, 남편분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도 본 적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어머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남편이 가부장적이죠. 그리고 젊었을 때 바람을 많이 폈고요. 젊었을 때 성병도 옮아온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시세끼 집에서 먹고요. 그리고 하대, 이렇게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하지 않고 나를 항상 하대해 왔다. 밖에 나가면 친구들 마누라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막 물도 따라주고 막 수저도 놔주고 하면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막말만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냥 개인적인 거죠. 내가 젊었을 때 아이들 때문에 도저히 이혼을 못 하겠다, 이래서 보통은 이제 황혼이혼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대부분 자식이에요. 자식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아이 결혼을 시키고 멀쩡한 집에서 해야지,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면 제대로 시집을 못 갈까, 혹은 제대로 장가를 못 갈까, 이런 마음으로 쭉 참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서 살았던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만 보면서 참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아이 다 키웠으니까 이혼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황혼이혼의 특성이겠죠. 30년 이상 사실 살을 맞대고 하면 우리가 미운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운정뿐 아니라 미운정도 무서워서 미운정도 들었는데 꾹 참으시고 황혼에 이혼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차마 이 영상으로서는 담을 수가 없고, 직접 오시면 제가 자세하고 교묘하게 이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의 뭐 장단점이라는 게 뭐가 있나 싶어요. 이혼을 권하는 시대인가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젊어서 이혼하지 않고 나이 먹고 이혼하는 게 장점이 있느냐 단점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점은 자녀를 다 키우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냥 재산 분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적 간단하죠. 단점은 기다리다가 이혼을 못하고 한쪽이 실제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는 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이혼 소송 중에 자꾸 뭐 아프고 이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암 진단을 받은 거죠. 이게 치료는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도 뭐 어떻게 모질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혼을 원하셨어요. 상대방이 이를테면 뭐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이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재판부가 항상 젊은 사람들 이혼처럼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고 이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제 너무 나이가 많이 드시고 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반드시 이혼을 하셔야겠냐, 그리고 그렇게 오랜 동안 잘 참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걸 유책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더 같이 다시 재결합을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해보시지 않겠냐는 권유를 사실 법원은 많이 하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소송이 생각보다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좀 단점일 것 같아요.
노령화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나이가 들고 뭐 하면은 뭐 손주를 보거나 뭐 이런 거밖에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 등산도 있고 취미생활도 굉장히 많고 그런 커뮤니티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분들끼리 굉장히 잘 지내시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내가 싫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그런 걸 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편하게 내 인생을 좀 즐기고 싶다.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좀 나이가 들었지만 이혼을 결심하고 새 인생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황혼이혼의 사실 당사자가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업주부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이제 젊었을 때부터 대학도 졸업하고 여성이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자기의 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지금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제 주도권을 남편이 가지고 남편이 통장부터 시작해서 뭐 부동산 모든 명의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만 생활을 했다가 이제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당장 생활비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부양의 의무는 결혼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부양의 의무를 지는 거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들어가면 부양도 그때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전혀 안 줘도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혼 기간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 1년 이상 길어지는 이혼 기간 동안 내가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점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있으면 사실은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부터 벌써 즐거운 싱글 라이프를 좀 즐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전업주부가 많았고 그다음에 소득 활동을 잘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이런 법률적인 사항이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재산 분할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혹은 남편이 결혼할 때 그거 다 내가 해온 집 혹은 내가 해온 전세금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만큼 불렸고 나 혼자 소득 생활을 했으니까 다 내 거다. 너는 그냥 몸만 나가라. 이렇게 말을 남편이 했을 때 이 말이 진짠가? 그래서 겁을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데 결혼 생활이 30년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저는 5대5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집에 명의가 누구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의 명의이든 혹은 부인의 명의로 갖고 있든 간에 모든 재산을 다 통틀어서 5대5 정도 기준으로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하되 다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특유재산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다거나 이런 내용을 제외하면 5대5 분할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을 전문적으로 권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혼을 하실 때 정당한 권리와 이런 걸 찾으시고 이혼에 합당한 사유를 찾아드리는 그런 절차를 좀 간소화해 주는 게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일이거든요. 다만 이런 이혼 사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전문 변호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황혼이혼의 경우에도 내가 정말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선뜻 어려워서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어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인지부터 상담을 받으시고 내가 이혼 후에도 내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정도의 자산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편하게 상담을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